안녕하십니까. 동국대학교 산업시스템공학과 데이터 앤 테크놀로지 인텔리전스랩 박사과정 김선희입니다. 오늘은 From Stones to Jewelry Investigation Technology Opportunity from Expired Patent라는 연구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구는 21년도에 나온 논문이고 테크노베이션에 발행된 논문입니다. 이 논문에 대한 DOI 정보랑 서지 정보는 다음과 같고, 키워드를 보시게 되면은 테크놀로지 오퍼튜니티, 이제 기술의 기회를 보는데, 특허에 만료된 특허를 기준으로 이 만료된 특허들 사이에서 어떤 기술적인 오퍼튜니티가 있을지를 살펴보는 연구입니다. 그래서 하이라이트로는 기술 기회로 이제 만료된 특허의 가능성을 다루는 그런 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컨텐츠는 다음과 같고, 먼저 인트로덕션에서는 오픈 이노베이션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증가하고 있고, 기업은 이러한 기회를 평가하고 신속하게 채택을 해서 이런 기술 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한 이런 신기술이 다양해지고 복잡함에 따라서 이런 모든 기술 기회를 인사이드 이노베이션으로만 할 수는 없고, 이제 바깥에 있는 아웃소싱이라든지 이제 다른 기업의 특허들을 사들이는 그런 외부 자원의 활용을 강조하는 오픈 이노베이션 전략이 이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만료된 특허는 가치가 있다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외부 기술을 사용하는 다양한 접근 방식 중에서 발명자에게 로열티를 지불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은 만료된 특허를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만료된 특허를 잘 사용하고 이제 다른 기술과 결합을 하게 되면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고, 특정 분야에서 쓸모없다고 여겨지는 기술이 또 다른 분야에서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만료된 특허가 아직도 충분히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전 연구에서 기존 기술을 결합해서 새로운 기술 기회를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이제 언급을 하였고, 이런 만료된 특허의 가치는 이제 사람들이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지만, 기존의 기술 기회 식별 연구들은 주로 이제 현재 있는 기술, 최근에 발표된 특허에만 초점을 맞추어서 이런 만료된 특허에 대한 특허의 가치를 연구하는 연구들은 스터디들은 많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 연구는 만료된 특허에서 기술 기회를 찾는 접근 방식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만료된 특허를 유효한 특허랑 비교해서 실제로 만료된 특허가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살펴본 다음에, 만약 만료된 특허가 유효한 특허만큼 기술적인 가치가 있는 경우에만 제한된 접근 방식이 타당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이런 만료된 특허에서 기술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지, 그런 접근 방식을 바이오 화장품 제품에 적용을 해서 케이스 스터디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연구 기여점은 자원이 부족하거나 융합을 추구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이제 이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여점으로 잡고 연구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뉴 테크놀로지 오퍼튜니티를 이제 백그라운드로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 기회라는 것은 일반 또는 특정 분야에서 기술 개발의 기회로 이제 정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 기회를 찾는 접근법으로는 주로 기술 기반, 시장 기반, 기업 기반, 이렇게 세 가지 방식으로 분류가 될 수 있는데요. 기술 기반 기회 접근법이라는 것은 특허 및 출판 데이터베이스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루어져 있고, 새로운 특허의 개념을 공식화해서 어떤 특허가 기술 기회인지를 탐색하는 방식으로 이전에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식은 시장 기반의 기회입니다. 이것은 첨단 기술에서 새로운 시장 또는 비즈니스 기회를 식별하기 위해서 기술 로드맵 개념을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기업 기반의 기회 탐색 방법론이 있습니다. 이 방식은 기업의 내부 기술을 어떻게 개선하거나 기업 내부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어떤 식으로 비즈니스를 해야지 좋을지를 탐색하는 그런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방향 중에서 이제 본 연구가 하고자 하는 방향은 첫 번째, 기술 기반의 기회 탐색입니다. 다른 이전의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특허 정보를 사용하기는 하지만, 이제 본 연구에서는 이전의 특허들은 이제 권리가 살아있는 얼라이브한 특허만을 이용을 했다면, 이제 이 연구는 만료된 특허를 주로 이용한다는 점에서 이제 기존의 연구랑은 차별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동일 기술 분야 혹은 서로 다른 기술 분야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기술 기회 채택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말했다시피 특정 분야에서 만료된 특허가 또 다른 분야에서는 새로운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이 만료된 특허를 해당 기술 분야의 특허뿐만이 아니라 그 바깥에 이제 다른 기술 분야의 그런 만료된 특허들도 모두 탐색하는 방식을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동일 기술 분야 혹은 서로 다른 기술 분야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기술 기회 책택에 대해서 백그라운드를 좀 조사를 하였습니다. 기술 기반 기회에 초점을 맞추었을 때 기회는 동일한 기술 분야 혹은 다른 기술 분야에서도 식별될 수 있다고 이전의 연구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른 기술 분야에서 일어나는 기술 기회 채택과 관련된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되었고, 기존의 연구는 새로운 기술 기회를 찾기 위해서 거시적인 수준의 추세를 모니터링했다면 본 연구는 보다 미시적인 수준의 이제 분석을 수행을 했다라고 합니다. 즉 여기서 거시적이라는 것은 특허 하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산업 수준에서 이제 해석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 본 연구는 하나의 특허 수준에서 미시적으로 이 특허가 보다 좋을 것이다라고 이제 제안을 했다라는 것이 이제 본 연구에서 차별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특허가 가치가 있는지를 이제 평가를 해야 되는데요. 그런 특허 기술 가치 평가를 하기 위해서 이제 본 연구는 총 4가지의 기준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 연구에서 많이 이용되었던 평가 방법론으로는 시장, 기술, 법적 특성 이런 3가지 기준을 이용해서 평가를 많이 진행을 하였습니다. 시장이라는 것은 이 특허가 경제적으로 얼마나 가치가 있을지, 이 특허로 인해서 얼마나 돈을 벌을 수 있을지를 이제 살펴보는 내용이고, 기술적인 가치는 기술의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서 후속 기술에 얼마나 영향을 끼칠지 등을 이제 보는 가치입니다. 그리고 법률적 가치 같은 경우에는 이 특허가 얼마나 넓은 보호 범위를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넓은 이 테크놀로지 라이트 스코프를 가지고 있는지를 이제 살펴보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3가지 관점이 기존 연구에서 많이 이용되었던 관점인데요. 본 연구에서는 거기에 추가해서 특허의 위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 특허가 기존의 시장, 기술, 법률적 가치 외에 특허 침해에 노출될 수 있는 그런 정도를 평가를 해서 이제 반영을 하겠다라는 것인데요. 이 특허 침해 이제 소송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 소송에서 승소하든 패소하든 어쨌든 그 소송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많은 자원과 시간을 이제 뺏기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법률적으로 이제 소송에 휘말릴 수 있는 특허는 위험하다. 그 특허는 배제해야 된다라는 것을 관점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본 연구에서는 특허의 가치를 시장, 기술, 법률 이렇게 3가지로 나누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다음부터는 실제로 이 연구가 어떻게 만료된 특허에서 기술 가치를 찾았는지를 제안하는 그 방법론 프레임워크를 보시겠습니다. 제안하는 연구 프레임워크는 크게 3가지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새로운 기술 기회를 식별할 때 만료된 특허가 실제로 유용한지 아닌지를 검증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만료된 특허가 유효하다라는 기술적으로 이용하기에 유효하다라는 가정하에 대상 기업의 기술 자산을 기반으로 만료된 특허 중에서 잠재적으로 어떤 특허들을 살펴봐야 될지를 이제 스크리닝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스크리닝한 특허들을 실제로 특허 품질 지수랑 특허 침해 위험을 측정하는 지표 이 2가지 관점에서 평가를 해서 이 특허 중에 보다 높은 기회를 가지고 있는 특허를 이제 걸러내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스텝 3을 이제 지나게 되면 이 버블 차트 형태로 이 특허를 이제 제시를 해주게 됩니다. 이 특허가 이제 어떤 점수를 가지고 있고 그 점수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이용될 수 있는지를 최종적으로 그 전략까지를 제시해주고 있는 게 본 연구의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이 특허 포트폴리오가 최종적으로 이제 나오는 결과인데요. 이제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PRI 이 페이턴트의 리스크 얼마나 위험한지 정도랑 이 페이턴트의 퀄리티 이 얼마나 품질이 좋은지 이렇게 2가지 측면으로 그래프를 그려서 이게 낮은지 높은지에 따라서 이제 다음과 같이 특허를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석 결과에 따라서 2차원 공간상의 그 특허를 이제 버블 차트로 표현을 하게 되고 이 버블 같은 경우에는 출원 연도를 고려해서 이제 사이즈를 이제 표시를 하게 됩니다. 포트폴리오 맵에서 크기가 클수록 최신 특허이고 이 특허가 더 이용하기 좋다라는 것을 이제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신 특허는 만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연구들보다 좀 더 이제 이전에 이제 출원된 연구들보다 새로운 기술 지식을 포함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런 버블 사이즈가 큰 최신의 이제 특허가 좀 더 이용하기 좋다,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적 가치가 높다라고 평가를 해서 이 2가지 축뿐만이 아니라 그 만료된 특허가 출원된 시기 또 이제 보는 그런 특허 포트폴리오 결과물을 최종적으로 이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만료된 특허의 가치를 평가하는 프로세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구 같은 경우에는 대상 기업을 이 바이오 화장품에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모색하는 화장품 산업의 회사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으로 이 뒤쪽에 케이스 스터디를 진행을 하는데, 우선 이 첫 번째 요 밸류 오브 익스파이어드 페이턴트 같은 경우에는 만료된 특허가 실제로 유효한 특허에 비해서 얼마나 더 가치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 바이오 화장품 산업 모두에서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평가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USPTO에 공개된 모든 바이오 화장품 관련 특허를 다음과 같은 쿼리로 이제 수집을 한 다음에 총 3,000여 개의 특허를 획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생존 특허, 현재 유효한 특허랑 이제 만료된 특허로 구분을 하고 출원 연도별로 세분화해서 특허 연령을 조사해서 생존 특허랑 소멸 특허를 비교 분석을 하였습니다. 이제 연도별로 이 특허들을 분석을 하였는데, 이제 본 분석 결과에서 보여줄 거는 2002년도의 특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2002년도의 특허가 살아있는 집단과 죽은 집단의 특허 건수 차이가 가장 적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의 데이터셋이 사이즈가 비슷하기 때문에 가장 이 평가하기에 적절하다고 판단을 해서 2002년도를 분석 대상 연도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같은 해에 출원된 유효한 특허 64건과 이제 만료된 특허 56건의 비교를 해서 그 두 개의 특허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평가를 하였습니다. 그 평가라는 인디케이터로는 이제 다음에 표와 같은 지표들을 이용을 하였습니다. 이 패밀리 특허의 사이즈라든지 가지고 있는 IPC 코드의 개수, 그리고 이제 백워드 사이테이션이랑 포워드 사이테이션을 통해서 이 기술의 영향력을 조사를 하고, 넘버 오브 인벤션,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많은 인벤터들이 속해 있는지, 그리고 인디펜던트 클레임, 얼마나 권리 범위가 있는지를 이렇게 세 가지 측면에서 평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평가 지표들을 이용을 해서 T-테스트를 수행을 하였습니다. 이때 T-테스트는 이제 두 그룹이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보기 위해서 수행한 분석이고, 규모가설 같은 경우에는 두 그룹의 차이가 없다라고 정의를 하고 분석을 수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분포가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순위합 검정을 이제 수행을 하였습니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5% 유의 수준에서 두 그룹 간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즉 만료된 특허랑 유효한 특허가 이제 지표상에서 이제 가치의 차이가 없다라고 나왔습니다. 따라서 이 만료한 특허가 항상 유효한 특허보다 시장이나 기술, 법적인 관점에서 가치가 낮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다른 연도에 이제 다른 연도도 이 통계적 분석을 수행을 하였는데요. 2000년도에서는 이제 6개의 지표가 모두 차이가 없다라고 나왔고, 2001년이랑 2003년, 2004년에는 각각 하나씩 이 지표가 차이가 있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체적으로 살펴봤을 때는 만료된 특허랑 만료되지 않은 이제 유효한 특허 사이의 이 지표 수준의 차이는 없다. 즉 이 만료된 특허랑 유효한 특허는 가치 차이가 거의 없다라고 이 연구자들은 이제 해석을 하였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의 특허가 차이가 없다라기 때문에 이 만료된 특허에서 그러면 이 가치 있는 우리 기업에게 가치 있는 특허는 어떻게 식별을 할지, 그 프로세스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상 기술을 선정을 해야 되는데요. 분석 대상 기업이 공개한 모든 특허를 수집을 해서 그 대상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 자산을 살펴보고, 그 중에 이 기업이 분석을 하고자 하는 특정한 기술 분야를 선정을 해서 해당 기술을 이제 분석 대상 기술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이때 회사가 특허를 거의 가지고 있지 않은 이제 작은 규모의 비즈니스만을 수행하는 회사라면 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 이제 한쪽 방향으로만 있기 때문에 그 대상 기술을 쉽게 선정을 할 수 있지만, 다수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는 보다 체계적으로 이제 주요 기술 분야를 분석할 필요가 있고, 이 연구에서는 AGA 토픽 모델링을 통해서 이 기업이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 이제 주요 분야를 파악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후보 기회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대상 기술에 중점을 두고 후보 기술을 선택하는 방식과 대상 기술의 기술 분야가 아닌 다른 기술 분야에서 특허를 선택하는 그런 두 가지 방식이 있고, 첫 번째 이제 동일한 기술 분야에서 그 특허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이 최근 10년 내에 등록된 대상 영역에 대한 특허를 수집을 하고, 최근 3년은 제외를 하였습니다. 즉 최근 10년에서 이제 3년 사이에 이 출원된 만료된 특허들을 이제 조사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융합 기술, 이제 다른 기술 분야에 있는 만료된 특허를 이제 수집을 할 때에는
이 넓은 키워드를 이용을 해서 이제 기술을 검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 앞쪽에서 수집한 1번 스텝에서 수집한 이제 특허랑 동일한 특허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항목을 제거하기 위해서 기업과 동일한 IPC를 갖는 특허는 제외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특허들을 주제 모델링을 사용을 해서 이 기술 내용과 관련되어서 분석할 수 있는 여러 기술 주제를 구조화하고 그 중에서 하나만을 선택을 해서 분석을 수행을 했습니다. 이 첫 번째 대상 기술에 중점을 두고 수집한 경우에는 이미 이 대상 기술에 대해서 선택을 하였기 때문에 하나의 이제 기술 분야에 대해서만 나오고, 이 두 번째 후보기의 선택인 융합 기술에서도 이제 여러 개의 이제 기술 분야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하나의 기술 분야만을 선택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이 후보 기술 기회 선택 같은 경우에는 본 분석을 하고자 하는 기업이랑 동일한 기술 분야의 특허들, 그리고 동일하지 않은 기술 분야 하나의 이제 특허들을 이제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그 수집한 특허들을 이용을 해서 후보 기회를 평가해야 되는데요. 앞서서 얘기했던 그 세 가지 관점 외에도 이제 본 연구에서는 리스크라는 것을 추가를 해서 다음과 같이 인덱스를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PQI는 퀄리티, 특허의 퀄리티를 보는 것이고, PRI는 이 특허의 리스크를 이제 보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상세한 지표 같은 경우에는 이 표에 있는 내용과 같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실제로 이제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케이스 스터디를 한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구자들이 선택한 대상 기업은 아모레퍼시픽이라는 바이오 화장품 업계의 화장국 기업입니다. 한국과 중국에서 이 비즈니스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오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생물이 생산하는 천연 성분 내의 생명공학 기술을 이용을 해서 이 생산한 성분을 포함하는 화장품을 만드는 산업입니다. 그래서 이 바이오 화장품에 적용되는 핵심 기술로는 미생물 배양, 유전자 재조합, 발효, 줄기세포 기술 등이 있습니다. 이 화장품 산업은 연구개발이 길고 제품의 수명 주기가 긴 것이 특징입니다. 즉, 한 번 개발을 하면은 그걸 이용해서 오랫동안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의 특허를 이제 제대로 선정을 해서 그 특허의 이제 핵심 기술을 이 기업이 획득을 하게 되면은 그것을 이용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비즈니스, 즉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화장품 업계에서는 이런 특허 혹은 만료된 특허를 이용을 해서 이 기술 기회를 탐색하는 것이 다른 이 제품 수명 주기가 짧은 산업에 비해서 매우 유리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상 기업을 선정을 했으니 이제 대상 기술을 선정하는 단계를 수행을 해야 됩니다. 이 대상 기업인 아모레퍼시픽의 기술 자산을 분석하기 위해서 해당 기업이 공개한 총 58건의 특허를 수집을 하였습니다. 수집된 특허를 이제 초록들 분리를 해서 그 초록들에 대해서 ADA 주제의 모델링을 수행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주제의 수는 10개로 설정을 하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주제의 수 K를 설정하는 이제 다양한 연구 방법론들이 있는데,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 특허가 총 58건으로 그닥 많지 않기 때문에 연구자들이 매뉴얼리하게 이 주제의 수를 10으로 설정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7개의 의미 있는 주제가 발견이 되었고, 그 리스트는 아래의 표 5와 같습니다. 이 7개의 주제 대상 중에서도 본 연구에서는 한방 화장품, 이 메디컬, 허브, 코스메틱, 이것을 이제 분석 대상 기술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융합 기술의 기회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보다 넓은 의미인 한방 추출물을 검색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 한방 추출물을 이용해서 만든 화장품이 한방 화장품이기 때문에 그것보다 보다 넓은 의미인 한방 추출물을 검색으로 설정을 해서 융합 기술 기회를 발굴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제 프로세스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잠재적인 유망 특허를 두 가지 관점에서 수집을 하는데, 첫 번째는 동일한 기술 분야, 그리고 두 번째는 동일하지 않은 기술 분야를 그 기술 분야에서 특허들을 수집을 하게 됩니다. 이 가장 먼저 유망한 기술 분야를 찾기 위해서 이제 최근 10년간의 이제 만료된 특허를 수집을 하였고, 이제 그 중에서 ADA 모델링을 적용을 해서 총 5가지 주제를 도출하였습니다. 이 중에서도 세포 배양 기술과 단백질 가공, 이 두 가지를 이제 아모레퍼시픽의 관심 대상 기술 분야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일하지 않은 기술 분야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했다시피 허브 화장품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해서 추가 분석을 수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집된 결과 중에서 지금 여기 서치 쿼리를 보시게 되면 NOT 이라고 써있고 IC, CPC 코드가
이게 IPC 코드가 이게 아닌 이제 애들을 추출하였는데, 그 이유는 이 앞서서 수집한 이 특허들, 바이오 화장품 분야에 있는 이 특허들과 동일한 특허가 수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낫으로 IPC 코드를 이제 그 조건으로 걸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집된 결과 가지고도 이제 ADA 주제 모델링을 선정을 해서 이제 총 7가지의 주제를 선정을 하였고, 이 중에서도 한방 추출물, 이제 아까 선정했던 그 기술 분야인 한방 추출물을 그 분석 대상 기술로 이제 선정을 하였습니다. 이 본 분석 같은 경우에는 수집한 데이터베이스 중에 이 한방 추출물이라는 이 특허가 너무 적어서 분석에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보다 검색어를 확장을 해서 한 번 더 이 데이터베이스를 확장하는 과정을 거쳤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은 후보 기회를 평가하는 단계입니다. 후보 기회는 이 PQI 그리고 PRI, 퀄리티랑 리스크,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이제 평가가 되게 되고, 이 PRI 같은 경우에는 세 개 지표에 대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세 개의 지표를 이제 모두 동일한 가중치를 갖는다라는 이제 가정하에 이제 그 세 개를 평균을 해서 이용을 하게 되고, 이 PRI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후속 기술 리스크, 특허권 리스크, 특허 보유권자의 리스크를 이제 각각 0.2, 0.4, 0.4로 가중치를 부여해서 분석을 수행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 지표들 간에 가중치를 주어서 어떤 식으로 합산할지에 대한 방식은 이제 본 연구에서는 단순히 분석자가 매뉴얼리하게 설정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추후 컨트리뷰션 리미테이션에도 나오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좀 더 세부적인 프로세스를 통해서 선정을 하고 이제 설정되게 되면 보다 의미 있는 분석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본 연구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최종 결과물로 보여드렸던 그 특허 맵을 그리기 위해서 이 계산된 두 개 관점의 지표랑 특허의 출원 연도를 이용을 해서 특허 포트폴리오 맵을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술의 이제 점수들이 모두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최근에 출원된 특허가 버블이 좀 더 크게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좀 더 큰 버블이 좀 더 높은 순위, 즉 이 특허를 먼저 살펴봐야 된다라는 그런 기술로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술 기회에 대한 후보를 평가할 때 법적 문제가 발생한 적이 있던 특허는 후보 목록에서 제외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이 PQR이랑 PQI랑 PRI 인덱스에 대해서 이제 총 계산을 하였고, 이것을 모두 합산한 결과를 이용을 해서 이제 이 두 번째 PRI 같은 경우에는 0.2, 0.4, 0.4의 가중치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최종 지표를 이용을 해서 이 랭크를 이제 매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동일한 기술 분야가 아닌 다른 기술 분야를 대상으로도 동일하게 분석을 수행을 해서 다음과 같이 이 포트폴리오 맵을 작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이 PRI가 이제 세로축이고 이제 PQI가 이제 가로축으로 두고 이제 이 특허 포트폴리오 맵을 작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제한된 접근 방식의 적용에 대해서 얘기해보는 디스커션입니다. 제한된 접근 방식은 특히 이제 적극적인 특허, 긴 기술 수명을 특징으로 하는 영역에서 유용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도 살짝 이야기를 하였지만 이 제한된 접근 방식이 만료된 특허를 이용을 해서 다시 뭔가 새로운 기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프로세스가 길고 상당히 공을 들여야 되는 프로세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이 특허에 있는 기술을 획득을 해서 사업을 할 때 그 비즈니스가 좀 더 길어야지 유리한 과정이기 때문에 이 기술 수명이랑 이제 비즈니스 수명이 긴 화장품이나 바이오 제약 같은 기술 분야에서는 이러한 접근 방식이 유용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IoT나 AI 같이 수명이 짧은 기술의 경우에는 만료된 특허가 유효한 특허만큼 가치가 없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한된 접근 방식이 단순히 이 바이오, 제약, 화장품 산업뿐만이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적용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분야에서 쓸모없게 된 기술은 여전히 다른 기술 분야에서는 이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IoT랑 AI 기술 분야 같은 경우도 다른 기술 분야로 가면은 그 해당 기술 분야에서는 굉장히 새로운
혹은 뭐 새로운 방식으로 적용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제한된 접근 방식은 모든 분야에서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연구자들도 이 IoT 같이 수명 주기가 짧은 기술 분야랑 바이오 같이 수명 주기가 긴 기술 분야를 차이점을 둬서 이 효율성 정도는 그런 산업 부문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료된 특허는 새로운 아이디어의 유용한 소스가 될 수 있으며 상용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이제 본 연구를 통해서 알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섹션 4.3.2에서 조사된 187개의 만료된 특허 중에서 절반의 특허만이 최대 기간인 20년 후에 만료가 되었습니다. 이 나머지 특허들, 절반의 특허들은 20년 동안 계속 권리 범위가 유지된 다음에 파기가 된 것이 아니라 그 기간 내에서 이 권리자가 이 특허를 유지하는 것을 포기하였기 때문에 만료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 기회를 발견하기 위해서 그러한 특허들, 이 만료된 특허들, 특히 이 최대 기간이 지난 후에 만료된 것이 아니라 최근에 만료된 이 특허가 출원되고 얼마 안 돼서 만료된 그런 특허들은 굉장히 기술적으로 가치가 있을 수 있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론을 연구할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본 연구가 이러한 접근 방식의 첫 번째 시도, 만료된 특허를 가치가 있는 방식으로 활용하는 첫 번째 시도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서 분석에서 살펴보았듯이 만료된 특허랑 유효한 특허가 같은 해에 출원된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그 두 개의 특허의 가치가 차이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스커션에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점은 제한하는 방법론이 굉장히 잘 이용이 될 수 있다. 특정한 산업뿐만 아니라 여러 산업 분야에서도 이용될 수 있지만 유독 더 잘 적용될 수 있는 산업 분야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만료된 특허가 실제로 가치가 있고 이것에 대해서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포인트로는 정책 및 경영상의 시사점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서서 얻은 그런 시사점을 바탕으로 정책 설계자랑 이제 기업의 실무자가 실제로 만료된 특허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특히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R&D를 할 역량이나 이 자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만료된 특허를 통해서 기회를 찾는 방식을 살펴보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결론입니다. 본 연구의 내용에 대해서 요약을 하자면 공개 도메인에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만료된 특허를 이용을 해서 새로운 기술 기회를 식별하는 새로운 접근 방식을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의 기여점은 만료된 특허랑 이제 유효한 특허를 비교를 해서 실제로 만료된 특허가 유효한 특허와 크게 차이가 없더라. 두 개가 차이가 있다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만료된 특허 또한 혁신의 원천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검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만료된 특허의 사용을 안내함으로써 이 기존의 이제 새로운 특허나 이제 최신 특허를 이용하는 거에 비해서 비용과 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것을 기여점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는 이제 리미테이션인데 지금 이게 글자가 잘 안 보이는데 이 리미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본 연구는 이제 지표를 고려할 때 상당히 제한적인 지표만을 이용을 해서 이 특허 품질과 위험을 측정을 하였는데 그 사용되는 지표의 기준을 좀 더 확장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허 침해 위험이 있는 청구항이 이제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을 때 이 청구항 범위를 좀 더 상세하게 분석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 평가에 이용한 지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서지 정보만을 이용한 특허이기 때문에 그것뿐만이 아니라 특허 청구항, 실제 그 컨텐츠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에 대한 시사점과 리미테이션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연구 결과의 일반화를 보장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화장품 분야만을 이용을 하였지만 다른 분야에 대한 그런 사례 연구가 좀 더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연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본 연구에 대한 리뷰입니다. 감사합니다.